안녕하세요. 이번 특강을 맡게 된 수학을 포기하지 않는 똑똑한 자녀 만들기를 강연을 하게 된 공부의 길 책저자 김승환입니다. 오늘은 제1강 대학 진학을 위한 수학의 필요성, 왜 우리는 대학을 가야만 할 것인가, 여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그러면 대학 수능, 여러분들의 어머니께서는 왜 수학 공부를 하는데 대학 수능이 왜 필요한가 합니다. 하지만 대학 수능에서 1교시는 8시 40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80분간 45문제를 풀어야 되고, 수학은 100분간 좀 작습니다. 30문제. 영어는 70분간 45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교시, 2교시, 3교시에서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언어 영역, 수학, 외국어 영역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 수학이 문제가 가장 작습니다. 30문제. 그럼 왜 가장 작으냐? 30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합격, 불합격을 고득점을 낼 수 있는 과목이 바로 수학입니다. 그래서 수학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수학은 총 30문제입니다. 총 30문제. 30문제 중에서 객관식은 1번부터 21번입니다. 1번부터 21번이 객관식이고 주관식은 22번부터 30번입니다. 이게 바로 일종의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 배우는 서술형 문제입니다. 서술형 문제. 그러면 가장 어려운 거는 21번 문제. 객관식이지만 상당히 어렵죠. 그 다음에 28, 29, 30 가장 어려운 문제를 우리는 킬러 문제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13문제가 바로 4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총 배점은 52점. 100점 만점에 거의 50% 이상을 하는 것이 바로 4점짜리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점짜리 문제는 약 14문제 정도 42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쉬운 문제 2점짜리는 일반적으로 3문제 정도 나옵니다. 1페이지. 총 6점입니다. 이 문제를 학생들은 거기다가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시절부터 2점짜리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할 것인가, 3점을 위해서 할 것인가, 4점을 위해서 할 것인가는 어머니들이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4점짜리 문제를 맞춰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심한 문제고 가장 어려운 문제죠. 그러면 대학 수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수학에 의해서 성적 격차가 일어납니다.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일어나고, 수학의 최대 점수는 4점입니다. 다른 과목보다 점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수학은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해야만 성적이 올라가지 막판에 한꺼번에 쫙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자연계 학생들한테는 가중치를 줍니다. 특히 공대 계열, 그 다음에 자연계 계열, 자연과학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학이 중요하죠. 그리고 학부모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애는 의예과를 갈 건데 대학에 가면 수학이 필요한가요? 물어봅니다. 의사, 닥터는 언제까지 수학 공부를 하느냐?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수학 공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은 수학을 상당히 잘합니다. 근데 왜 의사 선생님들은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는가? 그게 이제 수학에 대해서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죠. 사고력입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에 영향을 미쳐서 상당히 성적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자부심을 갖습니다. 자부심. 이게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또래에서 여러분들 중학생 자녀를 둔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딸을 당하면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딸을 별로 안 당합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죠. 그리고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인내심만큼은 엄청나게 생기죠. 끈기죠, 끈기. 난 참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공부를 할 수 있다는 효능감입니다. 효능감. 나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을 효능감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한 학습 태도가 저절로 좋아집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본 결과 너는 뭐 할래? 물어보면 전반적으로 꿈이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건 뭐냐? 학생들의 적성에 맞춰가지고 대학을 간다는 거죠. 원하는 학과, 그게 바로 꿈이죠. 그리고 수학은 우리가 학습량이죠. 학습량.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느냐. 학습 기간 6개월. 다른 과목은 일직선상으로 좀 올라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수학은 6개월 정도 지나면 겨우 조금 올라갑니다. 조금 올라간다. 그 다음에 12개월, 1년 정도 다녀야만 그 다음부터는 급상승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수학은 다른 과목과 달리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이렇게 좀 연관성이 좀 깊습니다. 많기 때문에 수학이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수학에 대한 난이도는 학부모들은 저랑 이제 중학교 상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고등학생 상담하는 경우도 똑같습니다. 어머니들이 저한테 한다는 말이 언제부터 얘기를 하느냐. 우리 애가 유치원 시절부터 얘기를 시작해서 유치원 얘기하죠. 초등학교 얘기하죠. 중학교 얘기하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얘기를 맨 나중에 합니다. 그러면 왜 초등학교 수학을 자꾸 얘기하냐면 초등학교 때는 수학을 잘했다는 겁니다. 그럼 수학이 언제 어려워지냐면 5학년 때부터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다가 중학교 때부터 급상승합니다. 그럼 다행히 중학생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이제 딱 시기가 딱 맞죠. 중학교 1학년. 이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학을 막연하게 열심히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성적이 올라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수학 실력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누구한테 배우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수학의 단원 로드맵입니다. 이 단원 로드맵은 저희 학원에 있는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참조하시면 이보다 깔끔하게 컬러풀하게 만들어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원 로드맵이 왜 중요한가? 학부모들이 물어봅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연립방정식을 못하면 문자식을 봐야 됩니다. 공부를 해. 후행학습이라 부르죠. 후행학습. 빨리 공부하는 걸 선행이라 부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습을 이제 하자는 거죠. 2차 방정식을 예습을 하면 연립방정식을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공부를 빨리 해야만 할 것인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중학교는 45분간 문제를 다 풀어야 됩니다. 그럼 중학교 수학 평균은 보통 일반적으로 55점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문제는 한 15분 정도 소요를 해야 되고 나머지 문제는 빠른 스피드로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앞서 공부했던 그 내용으로 빨리 푸는 것이 우리가 수학 성적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함수편. 자, 우리가 중학교 때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 바로 뭐냐? 함수입니다. 특히 1차 함수. 중3 되면 2차 함수가 나옵니다. 2차 함수. 그 다음에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문과, 이과생들이 전부 다 배우는 미적분 1. 함수의 극한에서 바로 함수가 또 연결되어 있죠. 우리 함수에 대한 연속성, 그 다음에 미분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함수의 극한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다양함수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투 과정에서 함수를 잘 이해를 못하면 중학교 2차 함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은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고등학생인데, 나는 중학교 3학년인데 왜 밑에 있는 학년의 공부를 해야 되는가?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조금 자존심을 버리고 나서 학생의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의 목적. 일의 목적은 우리가 봉사. 여러분들이 자녀가 학교 외에 다른 기관에 가서 봉사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일이라고 보죠. 일의 목적은 학생에게 뭘 주느냐? 가치를 줍니다. 가치. 어떤 가치를 주느냐? 그 다음에 이러한 봉사를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계획성을 좀 알려주죠. 그리고 봉사할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가? 최선의 방법을 찾습니다. 최선의 방법. 이게 일의 목적이죠. 일의 목적이 끝나고 나면 이제 공부. 일종의 공부도 우리가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공부는 일이라기보다는 좀 기쁨을 주기 위한 노동. 약간 학생들이 저보고 약간 좀 그렇게 좀 보는데, 그래도 뭐 공부의 목적은 학생을 가치 있고 소중한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항상 특히 여학생들은 선생님 저는 가장 소중해요. 가치 있어요. 그랬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뭐가 소중한지 가치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응? 모른다고 말은 못하겠고. 그리고 공부를 함으로써 그 학생의 꿈과 희망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를 사귈 수가 있다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머니들 그럽니다. 우리 애는 유치원 친구도 많고 초등학교 친구도 많고 현재도 반장을 하기 때문에 친구가 많습니다. 또 친구를 사귀어야 되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있는 친구도 참 좋겠지만 대학에 가서 비슷한 두뇌를 가진, 비슷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 친구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녀가 이 사회에서 국제적인 리더로 뻗어나가기가 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입니다. 좋은 친구. 사귈 길을 좋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은 자녀들이 한평생 숨겨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한다는 게 얼마나 그러하겠습니까? 그래서 숨겨진 잠재 능력을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어서 이걸 반드시 이 사회의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기여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진념이 생깁니다. 이 진념이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 학생들이 말합니다. 저는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놀고 싶습니다. 그러죠? 근데 청소년 시기는 누구나 다 놀고 싶어 하죠. 놀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참아가면서 조금만 지나면 놀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수학의 목적입니다. 제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보니까 수학을 잘하는 학생 치고 전부 다 우등생입니다. 열등생이 없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애 치고는 시간도 정확하게 지킵니다. 선생님 오늘 몇 시까지 올게요. 그러면 그 시간에 옵니다. 그리고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다른 과목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다른 과목도 잘합니다. 그리고 약속과 규범을 잘 지킨다는 거죠. 바로 수학이라는 과목이 바로 약속의 학문입니다. 수학이 약속의 학문. 그 다음에 수학은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역경을 이겨냅니다. 반드시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들 그 얘기를 합니다. 수학에서 어려운 문제를 못 풀 수가 있지 않을까요? 현재 우리가 배우는 교과 과정에서 나오는 수학 문제는 풀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끈기성과 탐구가 있다.
그 다음에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스스로 공부하려는 자기주도 학습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독립적이죠. 독립적. 그렇다면 수학은 자,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뭘 받느냐? 가장 중요한 건 처방전입니다. 처방전. 주사를 맞고 난 뒤에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가져가면 약을 줍니다. 이런 것처럼 학생은 교육기관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왕이면 전공은 한 수학 선생님에게 받는 게 좋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피아노를 배우는데 피아노를 전공하지 않은 분이 가르친다면 그 학생은 피아노로서 클 수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 우리 애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그림을 전공하지 않은 분이 그림을 가르친다. 그렇다면 그 학생이 제대로 그림을 배울 수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학을 전공한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가장 좋고, 그리고 수학을 전공한 전문가한테 진단을 받아야만 솔루션이 나옵니다. 솔루션. 제가 학원에서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항상 부모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 문제를 가지고 그 학생에 대한 성향을 분석하고 난 뒤에 바로 뭘 주느냐?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솔루션을 내줘야만 그 학생이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수학 성적이 올라갈 것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등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강의는 왜 수학이 가장 중요한가를 설명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